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월가 선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할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거기서 일단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종목들, 자, 그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서클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월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투자 전략이 있는데, 자, 그것이 할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만삭스가 선호하는 종목들, 할로 전략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을 찾으면서 자산 비중이 높은 주식이 자산 비중이 낮은 주식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를 말하면서 중자산에다가 낮은 노후화를 의미하는 할로 이런 투자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실물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AI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섹터가 투자자들이 취약하다고 판단해서 매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발생했죠. 그래서 블루아울 같은 이런 지금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죠. 할매를 해달라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파괴적 혁신의 어떤 산업이 위험에 처해질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을 촉발했는데, 자, 많은 실물 상품의 생산 산업은 수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보다는 소프트웨어 같이 아무래도 자산이 없는 것보다는 유형자산 있죠. 이런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 그러니까 뭐 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뭐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막 그런 쪽이 훨씬 더 지금 이제 수익률이 더 좋다. 자, 그것이 할로 전략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 비중이 높은 사업의 우수한 성과는 최근에 기업 자본 비용의 하락과 자본 지출의 증가와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본 지출이 많이 증가해야만이 이제 아무래도 우수한 사업이 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비중이 높은 사업은 이러한 과거의 거시적 관계가 일반적으로 시사하는 것보다는 더 큰 폭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자산 비중이 높은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11월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자산 비중이 낮은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25%나 수익이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산 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집약도 비율을 기준으로 추가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 비율은 기업에서 현금과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매출로 나누어서 계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 쪽에 많이 집중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 있고, 월트 디즈니 있고, 메타가 있고,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있고, G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요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깊이 있게 보시고 체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사는 G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산업재가 AI로 인한 시장 파괴로부터 안전한 주식을 찾는 투자자들의 주요 수혜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월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은 $1,900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공 부품 제조업체인 이 업체는 AI 관련 투자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도 앞으로도 더욱더 바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디즈니도 추가를 했죠. 자, 상장지수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 2월의 실적 발표 후에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테마파크의 방문객의 수라든지 관련된 하방 위험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투자 근거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회사는 업계 호황이라든지 향후 10년간에 $600억 투자에 힘입어서 테마파크 사업이 견고하게 성장하면서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우수한 기업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메타 있죠. 자, 메타도 또 다른 유해 페이스북과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도달 범위를 따라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G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G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기술적인 해자, 그다음 강력한 현금 창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에어로스페이스는 분사 이후에 지금 이제 순수 항공이라든지 방산 엔진 전문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경제적인 해자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적인 수주 잔고, 고마진 애프터 마켓 서비스의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차세대 엔진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주주 환을 갖다가 실현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한 70% 이상을 갖다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즈라든지 뭐 KA100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해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주장구도 역사적으로 가장 많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항공 우주 전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방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리캐치 프로 이런 것들의 전환율도 상 113%나 되고 있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70% 이상 갖다가 주주 환원에다가 하고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남는 돈의 70%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주가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항공산업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한복판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GE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오늘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늘을 지배하는 절대 강자가 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항공사들은 지금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웃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항공사에겐 최악의 소식이 이 회사에겐 최고의 소식이 되는 걸까요? 이 기묘한 역설,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항공시장은요, 그야말로 역설의 연속입니다. 여행 가려는 사람은 폭발하는데 날아다닐 비행기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 이상한 불균형이 어떻게 GE한테는 완벽한 기회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팬데믹 끝나고 다들 보복 여행 가고 싶어 난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항공기 제조사들이 부품이 없어서 비행기를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물건이 없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겁니다. 17,000대.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제발 비행기 좀 주세요 하고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물량이에요. 지금 만드는 속도로는 이걸 다 만들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진짜 엄청난 병목 현상이죠.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항공사들한테는 이 상황이 완전 재앙인데 이게 어떻게 GE 에어로스페이스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도기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 GE가 바로 이걸 항공기 엔진에 적용한 겁니다. 진짜 돈은 엔진, 그러니까 면도기를 한번 파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은 그 엔진이 수십 년 동안 날아다니면서 계속 갈아줘야 하는 부품, 수리, 서비스, 바로 이 면도날에서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GE 상업부문 매출의 무려 75%가요. 새 엔진 파는 돈이 아니에요. 바로 그 면도날, 즉 고마진 서비스랑 부품에서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새 비행기가 없으니까 항공사들은 낡은 비행기를 계속 굴려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수리랑 부품이죠. GE의 면도날 사업은 그야말로 녹아나는 겁니다. 자, 그럼 GE가 어떻게 이런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 즉 기술적 해자입니다.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대부분이 바로 이 소형 여객기, 협동체인데요. 이 시장을 두고 GE의 립 엔진과 경쟁사인 프레텐 히티니의 GTF 엔진이 진짜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GTF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터지면서 수백 대의 비행기가 그냥 공항에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반면에 립 엔진은 역시 G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결국 신뢰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시장의 60% 이상을 그냥 쓸어 담아버린 겁니다. 그럼 큰 비행기, 광동체 시장은 어떠냐? 이 숫자를 보세요. 14만 3천 파운드. GE의 최신 엔진 GE9X가 뿜어내는 힘인데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업용 제트 엔진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 괴물 같은 힘으로 보잉의 차세대 대형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GE 엔진 기술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무엇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느냐에 있어요. 경쟁사들이 부품 없다고 공장문 닫을 때 GE는 어떻게 혼자 잘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병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름이 좀 멋이죠? 플라이트 덱. 핵심은 의외로 간단해요. 복잡하게 보고하고 결제받고 이런 거 다 없애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제일 잘하는 현장 작업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낭비는 제로, 효율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시스템인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 테레오트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납품을 제때 하는 비율이 고작 20%였어요. 완전히 골치덩어리였죠. 그런데 이 플라이텍을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납품률이 96%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GE의 진짜 무서운 힘, 바로 실행력입니다. 근데 GE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벌써 30년 뒤의 하늘을 그리고 있어요.
미래 항공 기술의 룰 자체를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이 오픈팬 기술입니다. 그냥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엔진을 감싸고 있던 덮개, 낫셀을 아예 없애버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이렇게 하면 지금 가장 좋다는 엔진보다 연료를 20%나 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인 거예요. 게임 체인저죠. 군사부문은 더합니다. XA100이라는 이 엔진은요, 평소에는 연비를 아끼면서 멀리 날다가 전투 상황이 되면 출력을 확 녹이는 말 그대로 변신하는 엔진이에요. 항속거리는 25% 늘어나고 전투력을 10% 강해집니다. 심지어 이걸 만드는 소재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특수 소재예요. 이건 뭐 경쟁국 입장에선 수십 년은 뒤처지게 만드는 초격차 기술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기술적, 운영적 우위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어요? 당연히 돈이죠. 엄청난 재무적 성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주위에 열광하는지 이제 그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차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주식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경쟁사인 RTX에 비해서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죠. 44배 대 29배. 왜 시장은 GE에 이렇게까지 후한 점수를 주는 걸까요? 이 프리미엄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시장은 바보가 아니죠. GE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앞으로 10년치 일감이 쌓여있는 1,900억 달러짜리 수주잔고. 이건 그냥 보장된 매출이죠. 둘째,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은 우리가 정한다는 막강한 가격 결정력. 셋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는 FLDCK의 실행력. 그리고 마지막, 번 돈은 주주들에게 확실하게 돌려주겠다는 약속. 이 4가지가 바로 시장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선 환호할 만한 숫자입니다. 70% 이상. GE가 앞으로 버는 현금의 70% 이상을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어요. 회사와 주주가 함께 부자가 되자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 말을 보면 GE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는지 딱 정리됩니다. GE는 글로벌 항공산업의 통행료 징수소가 됐다. 비행기를 타려면 반드시 GE를 거쳐야 한다. 이제 GE는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하늘길이라는 거대한 인프라의 핵심. 그 길을 지나려면 무조건 돈을 내야 하는 톨게이트가 된 겁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따라올 수 없는 실행력, 그리고 막강한 재무적 지배력까지 이 모든 것을 손에 쥔 GE 에어로스페이스. 과연 이들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의 요새를 완성한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서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제 OS로서 도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분기에 주요 재무 성과를 본다 하더라도 뭐 7억 7천만 달러의 총 매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나 상승되었고 온체인 거래량 역시도 11.9달러를 9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47%나 급증이 되고 있다. 조정 EBITDA 역시도 1억 6,700만 달러로서 54%의 높은 마진율을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표도 여러 가지로 계속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USDC 이런 것들도 있죠. 연평균 성장률이 72%, 그 다음에 계속 영업 순이익도 3,225%나 늘어났고 기타 수익 비이자도 마찬가지로 1,433%나 늘어나고 있다. 그 지표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글로벌의 경제 OS라는 거겠죠. 에이전트의 경제라든지 그다음 자체 L1의 블록체인의 ARK 구축이라든지 그다음 미 연방 규제 기반의 강력한 회자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핵심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디지털 달러 USDC가 있죠. 근데 그 발행사인 서클, 이 회사에 대해선 얼마나 아세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단순히 디지털 달러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인터넷 화폐 시스템, 그 자체를 위한 경제 운영 체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클은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머무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판을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죠. 아니, 경제 운영 체제가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 금융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까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업 간 결제는 기본이고요.
나중에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끼리 서로 알아서 거래하는 미래까지도 염두에 둔 거죠. 이게 바로 서클이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세가 정말 숫자로도 증명이 될까요? 자, 2025년 4분기 실적 같이 보시죠. 보세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무려 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나 성장했어요. 와, 이거 웬만한 테크 기업도 따라오기 힘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온체인 거래량, 분기 거래량이 11조 9천억 달러? 전년 대비 247%가 폭증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나라의 1년치 GDP랑 맞먹는 돈이 단 3개월 만에 서클 시스템을 거쳐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다른 숫자들도 물론 대단하지만 제 눈을 딱 사로잡는 게 있어요. 바로 기타 수익. 액수 자체는 아직 작아 보이죠? 근데 성장률을 보세요. 무려 1433%입니다. 바로 이게 서클의 사업 모델이 지금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총 매출의 대부분, 그러니까 압도적인 부분이 여전히 USDC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준비금 수익이라는 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도 같이 뚝 떨어진다는 아주 명확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바로 그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장 뒤에는요, 사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게 지불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죠. 9억 7,900만 달러. 이게 서클이 2024년 딱 한 해 동안 최대 파트너인 코인베이스에 준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죠. 이 구조를 보면 좀 기가 막힙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 안에서 USDC로 생긴 수익은요, 100% 코인베이스가 다 가져가요. 플랫폼 밖에서 생긴 수익만 반반 나누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서클이 열심히 해서 성장하고 USDC를 더 많이 유통시킬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코인베이스에 줘야 할 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성장의 역설에 제대로 빠진 거죠. 네 번째, 미래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 서클은 이 성장의 역설이라는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규제와 기술,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뤄진 이중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규제 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의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이 2025년에 통과됐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 결제수단으로 딱 정해주고 아주 엄격하게 준비금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규제를 철저하게 지켜온 서클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어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성벽을 쌓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국가 신탁은행 인가까지 받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는요, 곧 스테이블 코인 전쟁 2.0 시대가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싸움의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물론 USDC는 신흥시장에서는 여전히 테더의 USDT와 싸워야겠지만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규제 시장 안에서는 테더가 만든 USAT나 페이팔의 PYUSD 같은 아주 강력한 도전자들과 정면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서클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기술의 해자입니다. 규제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코인베이스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려면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놓은 게 바로 기관 금융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한 자체 블록체인 아크입니다. 그럼 아크는 기존 블록체인이랑 뭐가 다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를 변동성 심한 코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USDC로 내어 기업 입장에선 비용 예측이 가능해지죠. 둘째, 거래가 1초도 안 돼서 100% 확정됩니다. 이거 나중에 취소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프라이버시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싶어도 망설였던 바로 그 이유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서클의 진짜 야망은 기관 금융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바라보는 미래 시장은 바로 에이전트 상거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사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돈을 내는 완전히 새로운 기계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장 규모가
잠재적으로 3조에서 5조 달러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X402 프로토콜이 이 기계 경제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개입이나 승인 없이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USDC를 이용해서 1원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돈을 눈 깜짝할 사이에 주고받게 만드는 기술인 거죠. 서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새로운 AI 경제의 표준화폐, 공용화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5번째, 월스트리트의 대논쟁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월가에서는 서클의 정체성을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서클의 진짜 모습은 안정적인 금융회사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파괴적인 테크 거인일까요?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서클은 자체 블록체인 아크랑 AI 결제 기술을 가지고 제2의 비자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약세론자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 금리에 의존하고 코인베이스라는 족쇄의 발목이 잡혀서 저마진 금융회사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시퍼트 글로벌 같은 낙관론자들은 서클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리더가 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280달러로 잡았습니다. 반면에 울프 리서치 같은 곳은 코인베이스 계약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마진 압박을 지적하면서 지금 가치는 너무 높다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 40달러라는 아주 비관적인 수치를 내놓았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서클이 꿈꾸는 이 경제 운영 체제로의 대변신은 과연 금융의 미래를 정확히 꿰뚫어본 현명한 베팅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일까요? 그 미래를 우리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